보자. 첫 문장 보자. 창의성은 흔히 정의되어집니다. 생산으로서 아이디어, 생각들의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참신하고 그래서 오리지널, 독창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유용한 즉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창의성의 정의야. 창의성의 정의. 땡땡 두 가지가 나왔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생산이야.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생산.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아이디어들은 대부터 가로 열어. useful까지 useful. 독창적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대부터 가로 열어. 오리지널까지 오리지널. 유용하지만 독창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끊어. 두 번째 문장은 뭐니?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새로움도 있어야 되고 유용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Y를 반면에로.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넓게 사용되는 반면에 연구에서 끊어주고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창의성에 종종 무시되어집니다. 즉, generating 동명사 주어라 is의 동그라미 수일치 문제 아이디어를 보고 R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really 부정 들었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끊어.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바뀐 거지. 세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는 거야? 최종 목표가 아닌 아이디어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고. 기발한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게 최종적 목표일 리가 없잖아. 아주 좋은 생각이 나왔으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물이 있어줘야지. 결과물이 있어야 와, 저 창의성, 저 사람의 창의성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지. 그냥 아이디어만 택택 이렇게 나오면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보자. 그래서 rather의 연관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그 대신에 오히려 그래서 rather과 instead는 끼워넣기 문장으로 굉장히 잘 나와.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나 문제를 혁신시키기 위해 투부정사 병렬이거든. To innovate야. 그래서 require s 붙여줘야지. A or B 나오면 B의 수일치지. 어쨌든 투부정사가 주어라. requires s 붙여줘야 돼. 요구합니다. 하나나 몇몇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하루시고 선행사 아이디어 명사 받는 거야. 복수명사. 그래서 워크가 다 복수동사야. 실제로 작동하고 더 잘 작동하는 이전의 접근보다 끊어. 무슨 얘기야? 이전의 방식보다 좋은 아이디어의 필요성이지. 아이디어의 필요성.
그래서 이것이 this는 앞문장. 더 좋은 생각은 require, 요구합니다. 접속사를. 사람들이 첫 번째 동사.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서로의 상상력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런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that부터 가로 열어야지. further, 컴마까지 유망해 보이는, 그래서 promising, 유망한, 형용사고. enough가 뒤로 빠져야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그리고 세 번째 동사. 포기합니다. 도즈가 아이디어야. that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끊어. 결국에는 뭐니? 평가 후에 좋은 아이디어 선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더즈의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 그래서 결론. 창의적인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생성에서. 이게 결론이지? 창의성이란 아이디어 생성에서 멈추면 안 된다.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인팩트의 연관펜 결론. 사실상 앞문장 강조잖아. 능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usually 쓸모없는 마이너스지. 만약에 여기 needs부터 끝까지 가지고 빈칸추론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이러한 아이디어가 그 이후에 조용히 죽어 없어진다면 무슨 얘기야? 아이디어가 있고 결과물이 없으면 소용없다. 똑같은 얘기지. 다이도 조심해야 돼. 다이가 원래 죽다잖아. 죽다. 맞아? 뒤에 death, 보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태어나다와 죽다. 태어나다가 뭐니? 비동사 플러스 본이잖아. I was born 이렇게 하잖아. 내가 태어났습니다. 뒤에 보어 자리. 죽다도 마찬가지야. 다이도 마찬가지야. 보어 자리. 그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면 he died young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해석을 좀 조심해 줘야 돼. 마지막 문장도.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창의성의 최종적 목표야. 창의성의 최종적 목표. 땡땡. 아이디어 생성 X. 선택 후 발전 동그라미야. 아이디어만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만들고 나서 결과물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지. 다음 1번 가보자. 마찬가지 동명사가 주어라 is 수일치 조심해주고 전달하는 것은 가치를 너의 자녀에게 복잡하게 됩니다. 사실에 의해. 그래서 동격에 대해 여기 해석도 조심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일단 you think에 소가로 쳐봐. you think. 주어 플러스 생각의 동사는 삽입구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you think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졌어. what부터 가로 열어. 본동사가 뭐니? is야 is. them까지. what부터 them까지가 주어. is가 동사. 그래서 is. 이 동사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you는 다 부모야. 너가 그들에게 자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항상
데이 자녀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로부터 끊어. 첫 번째 문장 자녀에게 같이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 이 글의 소재예요. 왜 어렵다고 했니? 땡땡. 의도와 다른 받아들임이지.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받아들임이 다르다.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러한 단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이 항상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의 자녀에게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유가 나왔지. 이유. 분명하지 않은 부모의 행동이야. 부모 탓이야. 부모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니까 자녀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예를 들어 형광펜. 이 지문도 연결사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순서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순서 끼워넣기. 예를 들어 너의 자녀는 C의 형광펜, 워킹의 형광펜, 워킹, 빙의 형광펜. C라는 지각 동사가 와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 워킹, 빙 이렇게 2개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너의 직장에서. 그리고 잘 보상받는 것을 봅니다. 재정적으로. 너의 노력에 대해 끊어. 자녀가 보는 게 뭐니? 부모의 일에 대한 보상이지. 아빠가 엄마가 일하러 가서 월급 잘 받고 일하네. 이 상황을 지금 자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부모야. 믿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이야. 이건 부모의 입장. 접속사 넷. 메시지가 데이부터 가로 열어. getting까지 getting. getting 뒤에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지. 근데 여기서 데이는 누구야? 아이들이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접속사 대 니아라. 너가 부모가 열심히 일한다. 너의 열정 때문에 너의 일에 대한 끊어. 이건 뭐야? 부모의 의도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일에 대한 열정이 막 뜨겁네 라고 생각할 거야. 부모의 입장이야. 부모의 입장. 부모의 생각. 버세형광펜 역접. 하지만 자녀들은 실제로 메시지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격에 대해. 너가 열심히 일한다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끊어. 이게 바로 자녀들의 다른 해석이지. 자녀들은 뭐라고 해석하니? 돈 때문에 일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해석이 다른 경우지. 그 다음 문장. 분명하게 2가지 매우 다른 가치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depending 전치사야. 뭐뭐에 따라서 어떻게 they 아이들이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너의 메시지를. 그래서 this is why 그래서 결론이야. 그래서 당신은 부모는 나돈이 버돌소 확실해야 됩니다. 접속사 대 생략. 당신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that부터 value 가르치고 너의 가치를 표현하는.
주기적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지. whether 1번 너의 행동이 분명하게 가치를 표현하는지 또는 whether 2번이지. 너의 아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자 글의 요지가 되는 거야. 위에까지는 죄다 문제점이거든. 문제점. 이 문장이 해결책이지. 어떤 해결책이 나오니? 두 가지가 나왔지. 부모의 가치 전달 확인과 자녀의 해석을 검토할 필요성이야. 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전달했는지, 자녀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거를 검토해라로 끝난 거지.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얼소의 영감펜 또한 너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여기도 조심해야지. what부터 메시지, 의문사, they, 주어, 동사, 의주동 들어온 거야. what, 무슨 가치의 메시지를 they,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 너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형광펜. 당신은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do you think에 또 가로 쳐주고 삽입구문으로 봐도 되고 삽입구문 주어 플러스 생각의 동사 삽입구문 이렇게 봐도 되고 뭘로 봐도 되냐? 본동사가 생각하다. 본동사가 생각하다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줘야 돼. 학교 시험 문제는 어순 문제. why라는 의문사를 think 뒤로 보내면 틀려버리는 거야. think why 이렇게 쓰면 틀려. 왜 너는 생각합니까?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부모의 가치 전달 방식과 자식의 해석을 검토할 필요성이야. 부모의 가치 전달 방식과 자식의 해석을 검토할 필요성. 2번 보자. having, 갖는 것은 풍부한 지식을 어떤 분야에서 기초입니다. 창의성을 위한.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되어집니다. 법 뒤에가 중요하지. 창의성의 조건이 들어온 거야. 창의성의 조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많은 문제에 그 이상의 무언가는 능력입니다. 능력 다음에 투부정사. 보는 things, 사물을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즉 문제를 재구성하는 그 문제는 이어집니다. 뜻밖의 통찰력으로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문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이지. 창의성이란 문제를 재구성해야 된다. 관점을 바꿔줘라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 문장. 종종 이것이 앞문장 재구성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동사 고군분투했을 때 하나의 문제나 프로젝트와 함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떼어놨을 때 여기서 이시 뭐야? 문제나 프로젝트를
for a while, 잠깐 동안, 끊어.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멈추어서 생각할 필요성, 플러스야. 멈춰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접속사 넷. 시간을 떨어져서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고 부활을 동계의 컴마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식인 문제 해결 방식인 끊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문 용어가 들어온 거지. 위에서 뭐라고 그랬니? 잠깐 멈춰서 생각한다고 그랬지. 그 잠깐 멈춰서 생각하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부화라는 단어를 쓴 거야. 부화라고 하면 우리 계란이 부화하여 뭐 병아리가 되었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그치? 냅둔다라는 거야. 냅둔다. 문제를 냅둔다. 그 다음 사실상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소재가 바뀌어 it 그 부화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것보다 부화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더 긴 준비 기간이 앞설 때 개인의 문제를 setting aside 제쳐놓는 것을 끊어. 무슨 얘기야? 멈추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이야. 멈추기 전에 있잖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So leaving the problem, 문제를 떠나 있는 것은 for a time, 잠깐 동안 아마도 중단시킵니다. 엄격한 방식을. 사고방식에 그래서 당신은 첫 번째 동사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너의 관점을. 상황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점이지. 멈춰서 생각하는 것의 장점. 사고방식 차단. 새로운 관점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결론. 창의성은 요구합니다. 폭넓은 지식,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인 재구성을 아이디어의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글의 요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창의성의 필수 요건들이야. 창의성의 필수 요건들. 지식도 필요한데 새로운 관점도 필요한 거잖아. 지식 플러스 새로운 관점이지. 3번 가보자.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믿음이 집과 학교의 믿음이 다를 때 끊어. 첫 번째 문장 가정과 학교 사이에 신념 차이 마이너스야.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알려줬는데 학교 갔더니 그게 아니래. 그러면 가운데서 혼돈이 오는 거야. 뭐가 정답이지? 두 번째 문장 한 개인의 행동이 해석되어졌을 때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그래서 that부터 콤마 가로치고 다른 여기서 that 여기서 대신 관점이야. 관점으로부터 개인의 in question 해당되는 오해와 갈등이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소재. 문화적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 마이너스야. 그 다음 문장. 예시야. M과 M의 동료들은 설명했습니다. 많은 방식을. 그래서 인위치의 연관편 뒤에가 완벽이지. 왜 이 다음에 how를 못 쓰니까 how 대신에 인위치 들어간 거예요. this는 앞문장이야.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호주의 원주민 학생들에게 주류 호주의 교실 속에서 그 다음 문장 서양 A라는 문화에서 끊어주고 사람들을 보는 것은 눈을 당신이 말할 때 그들 누구야? people 그 서양 사람들 is V1 표시입니다. 존중해. 그리고 show의 V2 보여줍니다. 접속사대 생략됐고 당신이 집중하고 있다고. them, people 그 사람들에게 끊어. eye contact이 플러스지. 서양에서는 eye contact이 플러스. however 연관편 첫 번째 연결사 1번. 하지만 많은 다른 문화에서 이때 including 전치사 일부의 원주민과 아시아 집단을 포함한 이것은 eye contact은 표시일 것입니다. 무례함에. 특히 만약에 show의 연관편 if는 접속사야.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분사 구문이 된 거고 학교 시험 문제는 ing입니까? pp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니 pp 고르는 거지. show는 대표적인 타동사니까. 보여진다면 더 어린 사람에 의해 누군가에게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끊어. 무슨 얘기야? 다른 문화 땡땡 eye contact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한국만 하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무례함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앞문장 받는 거지. 선생님들은 추정할지 모릅니다. 접속사대 학생들이 문화로부터의 그래서 that부터 eye contact 가로치고 do not favor 선호하지 않는 눈맞춤을 듣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끊어. 이게 바로 오해 발생이 되는 거지. 아시아 계통 애들은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책만 보고 있는 거지? 선생님 입장에서 와 수업 제대로 안 듣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So similarly의 연관편 두 번째 연결사 선생님들은 후에서 가로 열어 본동사가 risk야 risk culture에서 닫아줘야 돼 culture insist 고집하는 눈맞춤을 설명하는 것 없이 접속사대 it 그 눈맞춤이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의 문화에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의 연관편, assuming의 연관편, 리스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야. 리스크 ing. 근데 리스크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얘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대부분 그냥 명사로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헷갈린다고. 동사도 돼. 리스크 ing. 투부정사 안 되고. student와 parents는 동명사의 주어로 가는 거야. 몇몇의 학생들과 학부모 은는이가 붙여주고
추정할 위험성을 감수합니다. 접속사된 그 교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존중받기를.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두 번째 문장을 주제로 문화적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이야. 문화적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이렇게 해서 25강 끝났고 26강 가보자. 인간의 말은 다릅니다. 울음소리와 다른 종들의 많은 방식에서 끊어. 첫 번째 문장. 사람의 말과 동물 울음소리의 차이지. 동물 울음소리의 차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하나의 매우 중요한 차이는 접속사된 이하입니다. 모든 다른 동물들이 하나의 울음소리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일반적 원칙으로서 의사소통에 끊어. 두 번째 문장. 한 메시지에 한 울음소리 마이너스야. 동물들은 하나의 메시지에 다른 울음을 다 해줘야 돼.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앞문장 받아야지. 의미합니다. 접속사된. 숫자는 더 넘버가 주어야. 가능한 메시지에. 그래서 easy했던 거라면 수일치 문제. 그러니까 더 넘버 오브냐 어 넘버 오브냐 잘 나오잖아. 어 넘버 오브가 뭐니? 어 넘버 오브. 많은이라는 형용사지. 더 넘버는 더 넘버 명사야. 조심해야 돼. 매우 제한적입니다. 끊어. 이게 바로 이제 한계점이지. 동물 언어의 한계점. 한 개의 단어에 다른 울음을 쓰면 울음이 그러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가 포함되려면 시스템에서 새로운 소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얘기고 첫 번째 몇십 개의 소리 후에 끊어주고 이투가 주어진 주어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 1번 새로운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투부정사 2번 기억하는 것이 them 소리를 다음에 time 뒤에 when 생략됐고 day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day 그 소리가 필요되어졌을 때 끊어. 역시나 한계점이지. 새로운 소리 도입 X 새로운 소리를 도입할 수 없다. 어떻게 다 외우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문장부터 이제 인간 얘기 나왔지. 그래서 human speech 이 문장 가르치고 끼워넣기 나올 수 있는 거지. 위에까지는 동물, 밑에서부터는 인간. 사람의 말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합하는 제한되어진 수의 소리를 무제한적 수의 메시지 이게 바로 장점이지. 제한된 소리 땡땡 수많은 메시지 동그라미 같은 소리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상황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잖아. 예를 들면 뭐 배야. 배 바다에 있으면 배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배 아파하면 그때 배는 진짜 내 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같은 단어로 해도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인간의 말의 장점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에 끊어주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 30개나 40개의 독특한 말소리와 같은.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체인, 연쇄로 형성하기 위해 말 그대로 무제한적인 수의 단어를. 심지어 어린아이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단어로 한 번에 사용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의사소통을 위한.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하시고 엄청나게 더 뛰어난. 그래서 superior 다음에 to의 동그라미 뭐뭐보다야. 학교 시험 문제 that 나오면 틀려. superior 다음에 to를 써야지 than이 안 되는 거고 해석은 뭐뭐보다 어떤 시스템보다. 그래서 utilized의 동그라미 앞에서 활용되어진 어떤 다른 동물에 의해. 밑에는 요약이니까 안 읽어도 되지. 주제가 뭐니?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울음소리보다 우월한 이유지.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울음소리보다 우월한 이유. 땡땡. 같은 소리, 다른 메시지, 동그라미. 하나의 소리로 다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1번 보자. 당신은 여기 may pp 연관펜 조동사 다음에 have pp 과거 추측이야. 학교 시험 문제 그냥 may 다음에 notice 나오면 틀려. 과거에 알아차렸을지 모릅니다. 접속사 넷 언어가 다양한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사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어. 첫 번째 문장 언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언어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예시야. 감탄해 보세요. 잠시 동안 유연성, 유용성, 그리고 언어의 힘에 일련의 도구로서.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같잖아. 언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 예시야. 여기 엄청 길어. 병렬 구조가. 천천히 보자. describe의 1번. 묘사하기 위해. 세상이나 it이 세상이야. 세상의 몇몇의 일부를. 포즈의 2번. 문제를 제기하고. suggest의 3번.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슈의 4번. 명령을 내리고. make가 5번. 합의를 하고. tell 6번. 이야기를 말하고. 7번. 농담을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8번. 이제 9번, 10번 이게 말 안 해도 이제 쭉쭉 보이지. 동사 원형 다 체크하면 되지. 인사를 나누고. things 물건을 사고. things 물건을 팔고. 친구를 사귀고. 적을 모욕하는. 기타 등등 끊어. 이게 바로 다양한 언어 기능의 예시가 들어간 거. 예시. 언어가 들려질 수 있습니까? 수행한다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 기능을 모든 이런 다양성 사이에 끊어. 소재가 바뀌었지. 수많은 다양성 속에 하나의 기능을 묻고 있는 거야. 언어를 가지고 수많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단 하나의 기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접속사래.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소재가 바뀐 거야. 우리의 가능성은 생존과 번영에 크게 향상되어집니다. 유대의에 다른 사람과 우리 종에 끊어오면 무슨 얘기니?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땡땡 생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는 훨씬 더 잘합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으로서 보다는 이것이 매우 장려합니다. 이것도 단어 시험 엄청 많이 냈지? 높은 프리미엄을 놓는다는 얘기는 장려한다는 얘기지. 협력과 조정의 다른 사람과 더즈, 형광펜, 결론. 본질적 기능은 여기서 본질적 기능 협력과 조정을 받아주는 거야. 언어를 통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본질적 기능이 되는 거야. 기능적 본질뿐만 아니라 언어에 보입니다. 의사소통인 것처럼. 무엇이 정확히 의사소통입니까? 의사소통이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를 essential, 필수적인 협력과 조정에 두 명 또 그 이상의 지각적 존재 사이 조금 어렵네. 1번 별표 내용이 좀 어렵네. 주제가 뭐니?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야. 언어의 본질적 기능 땡땡 협력 플러스 조정이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해서 쭉쭉쭉 1번, 2번, 3번, 4번 막 쭉쭉쭉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언어를 통해서 그런 행동은 왜 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언어를 통해서 협력을 추구한다. 다 같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옆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생각이 없다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왜 말을 시도했겠어?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말을 했던 거야. 혼자 살 거면 말할 필요 없잖아. 2번 가보자. 글은 해석이 되어야 하고 narrate, 즉 다시 말해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이고 함축적 의미를 위해 끊어. 첫 문장 뭐니? 글을 분석할 필요성이야. 글을 분석해야 된다. 두 번째 문장 since를 because로. 왜냐하면 it to 가주어진 주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with부터 certainty 가로치고 전면구를 가로쳐야 what 목적어가 보이지. 확실성을 가지고 여기 또 what의 형광펜 또 what이냐 대시냐 나오면 또 헷갈리겠네. 뒤에 intend 뒤에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이구나는 참 쉬운데 또 앞을 봤더니 명사 있으니까 that 아니야? 이렇게 풀면 또 안 되지. 지금 알다, 알다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 없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명사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that 들어가면 안 되고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이 첫 번째 투부정사 1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두 번째 투부정사 집중하는 것입니다. whatever의 연관편. 여기도 해석 조심해야지. 워낙 ever 붙은 거는 어법 문제도 잘 나오잖아. 일단 전치사에 대한 on에 대한 목적어 자리야. 뭘로 고칠 수 있어? any, meaning that, any meaning that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 no matter what 안 되지. no matter what 안 돼. 부사 자리에 쓰는 거고. no matter how도 안 되지. no matter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오는 거니까. 어떤 의미이든 글이 생성하는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작가 의도 무시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참 역설이야. 아이러니한 거야. 첫 문장이 뭐라고 그랬니? 글을 분석해야 됩니다. 글은 함축적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문장이 딱 던졌지?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한 거야? 근데 작가는 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작가가 글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글의 의도를 알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평범한 생각이잖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야?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버리세요. 작가의 무시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거지. 세 번째 문장. as 뭐뭐 하듯이 이 D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결코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얘기. 작가 무시야. 글에 집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장 제끼고 그 다음 새로운 비평은 20세기에 거부할 것입니다. 생각을 동격에 해독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중심 목표라는 문학에 계속 같은 얘기지. 저자 의도 해독 X지.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게 아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야. 문학은 컴마 삽입구문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들 누구니? 신비평가지. 비밀 메시지가 아닙니다. 플랜트의 동그라미 앞에 화살표 심어놓은 저자에 의해 해독되도록 역동적인 장입니다. 다중 의미에 여기가 핵심이지. 이 지문의 핵심은 바로 multiple meaning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터 다이나믹에서 어부터 meanings까지 가르쳐 빈칸 추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중 의미의 역동적인 장.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generate의 동그라미 meanings의 화살표 만들어진. 여기 병렬 구조 조심해야 돼. because of도 전치사, despite도 전치사, 그리고 regardless of도 전치사지. 뒤에 하나의 명사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 때문에. 저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자와는 상관없이 끊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유가 들어온 거지. 지금까지 다 뭐라고 그랬니? 글을 분석할 때 저자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자의 의도를 무시해도 된다고 한 4번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뭐니? 글에 숨겨진 다수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를 읽었어. 내가 중학교 때 이 시를 읽었을 때의 생각과 고등학교 고3 때 이 시기에 어려울 때 읽었던 이 시의 의미와 20대 때 대학생 때 읽었던 의미와 어른이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 같은 글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작가의 의도는 파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유가 들어온 거야. 하나의 글에는 다수의 의미를 품고 있다. 그 다음 문장. 이러한 모형에서 문학은 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that부터 가로 열어 컨트롤까지. 저자가 여기 목적어 없지? set 뒤에 목적어 없잖아. 컨트롤 뒤에도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거야. 저자가 설정한 움직이도록 하지만 통제하진 않는. 독자는 글을 통제합니다. 해석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이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글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예요. 글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 땡땡.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랬어? 글의 다중 의미 때문에 그런 거야. 한 텍스트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굳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전에 퀴즈쇼에서 정말 재밌는 게 어떤 소설가가 나왔어. 어떤 시인이 나왔거든. 뭐 1대 100 옛날에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 많았잖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시인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수능 문제야. 근데 자신이 쓴 시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뭐야? 내가 쓴 시이고 내가 쓴 시인데 그 문제를 틀린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 이상하다. 난 이 의도를 갖고 시를 썼는데 수능 문제를 푸니까 내 시에 대한 문제를 틀리고 앉았는 거야. 아, 결론이 뭐야? 아, 글에 대한 해석은 다르구나. 이게 뭐 결론이지 뭐. 3번 가보자. 오늘의 마지막. 이투 가주어진 주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를 일으키니까 ing지. 이형 나오는 게 안 되고. 보는 것이 그래서 watch의 형광펜, ing의 형광펜, watch 지각동사예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 ing 들어가는 거야. pp 나오면 안 되고. 한 명의 화가가 노력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올바른 균형을 하지만 역접.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이거 해석 시험 낸 거지. if, 주어, were, to 부정사 기억나? 해석 어떻게 한다고? 혹시라도 뭐뭐 한다.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그에게, 화가에게 왜 화가가 이것을 했거나 저것을 바꿨는지 그 화가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끊어. 무슨 얘기야? 화가, 행동, 설명, X가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그렸어? 너 왜 이 색깔로 했어? 화가 입장에서 뭐 이게 설명이 되나? 그냥 예술적 감각이라는 거지 뭐. 두 번째 문제. 그 예술가는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고정되어진 규칙을. 그 예술가는 단지 그의 방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가져진 주어. 진실입니다. 몇몇의 화가는 비평가가 특정 시기에 노력했던 것이 formulate, 만들려고 그들의 미술의 법칙을 하지만 역접 이때 가져인 주 항상 밝혔습니다. 형편없는 화가들이 어떤 것도 성취하지 않았다. trying의 영감편 분사구문 노력할 때 적용하려고 이런 법칙을 반면에 훌륭한 거장들이 첫 번째 동사 어길 수 있습니다. 댐 법칙을 하지만 두 번째 동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조화를 그래서 no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of 뒤에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예요. No one, no person.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는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이지. but 뒤에가 핵심이지. 무슨 얘기야? 위대한 화가 땡땡 규칙 실행 X가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화가는 규칙을 깬다라는 거지. 규칙을 깬다. 그 다음 예시야. 위대한 영국 화가인 제이라는 사람이 설명했을 때 to부터 아카데미 가로치고 전명구를 가로쳐야 접속사 대시 보이는 거야. 이 설명하다라는 explain은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 목적어 딱 하나만 들어가줘야 돼. 목적어 두 개 나오면 틀리거든. 그의 학생에게 왕립 미술원에 파랑색은 첫 번째 동사 놓여져선 안 된다고 그림의 앞에 하지만 두 번째 동사 남겨져야 된다고.
먼 배경을 위해 희미해지는 언덕을 위해서 지평선에 그의 경쟁자 T라는 사람이 이야기에 따르면 원했습니다. 입증하기를. 접속사래. 서치의 영합해. 서치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써도 되는데 소 다음에는 복수명사 안 되지. 명사 강조지. 명사 강조. 서치 뒤에 복수명사 가능. 쏘는 불가능. 쏘 나오면 안 되고 이러한 학문적 규칙이 보통 말도 안 된다는 걸 끊어. 적절한 예시 나왔지? 야, 파란색은 메인으로 쓰면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그냥 쓰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가 그렸습니다. 유명한 블루보이를. 후지의 영감 뒤에 완벽. 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보이, 그 소년의 파란색 의상이 중앙 정경에 있는 그림에 눈에 띄는 당당하게 따뜻한 갈색과 대조를 이루며 배경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규칙을 깨는 위대한 화가의 특성이에요. 위대한 정말 훌륭한 화가는 규칙을 깨버린다. 이렇게 해서 26강까지 마무리했고 평일에 오면 화요일날 오면 27강부터 거의 다 끝났지. 어제 얘기했지, 그치? 다음 주면 충분히 다 끝난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학교 가가지고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시험이 한 5주 정도 남았으니까 모의고사를 출제할 거면 몇 번 어떤 지문을 좀 출제할지 시험 범위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남고 가도 좋아. 잘 가.